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양봉사스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께는 뭐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하신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잘 들어두신다면 추후에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퍼즐로 좀 조합이 되면서 결국 트레이딩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트레이딩 마인드예요. 사실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신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 나서부터는 어떤 종목을 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마인드 셋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냉정하게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팔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있어서 마인드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투자에 있어서도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와 트레이딩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투자를 할 때 간단한 팁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를 했어요. 모으고 모았던 돈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냐 투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뭐 투기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투기를 다른 말로 해서 뭐 트레이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냐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 종목의 내재 가치를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받고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마인드셋을 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종목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여기 위에 이제 적힌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 손절없이 나는 투자를 계속해서 시세를 누리겠다 아니면 배당을 받겠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스캘핑을 하겠다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타를 하겠다 아니면 단기를 하겠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뭐 그런 매매를 하겠다라는 트레이딩 관점이 있을 거고요.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 뭐 큰 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거고 최근에 뭐 크랩톤 상장이라든지 카카오뱅크의 상장처럼 여러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하셔도 되겠지만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방법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할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투자할 것인가,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 CB 투자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한 섹터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관점은 투자가 될 것이고요. 트레이딩,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캘핑이나 단타, 단기 이슈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게 바로 트레이딩이 될 거예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를 사고 SK 하이닉스를 사고 대형주들을 공략을 하면서 나는 거기서 단타를 칠 거야, 스캘핑을 할 거야라고 하는 관점은 좀 맞지 않는다. 왜 그런가 앞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는 무엇이냐? 뭐 간단하게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주가는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죠.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고요. 결국은 주가는 이러한 내재 가치를 찾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뭐 투자를 한다, 가치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장부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재 가치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있는 광주 신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가 보유한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는 이러한 내재 가치만큼 올라가 줄 거야 하는 관점을 가지고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성장할 거다, 커질 거다. 5G는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지속될 거다, 커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성장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그런 성장이 가시화되지는 않겠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랐지만 그런 종목들이 뭐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성장성을 보고 섹터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은 시세의 변동성을 좀 노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세 변동성에는 결국 추세가 나오는데 그 추세를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물론 투자도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고요. 트레이딩도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지만 목적은 같지만 일단 우리가 접근하는 마인드셋은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될 거고요. 트레이딩은 사실 이제 뭐 투자 관점보다는 내재 가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뭐 생겨나고 있는 이슈나 모멘텀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뭐 고평가되었나 저평가되었나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거시경제, 지금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지금은 쉬어야 되는 시점이냐,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지션을 잡고 가는 부분, 저는 일단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라는 시점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점부터,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운에 맡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국 리스크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19가 터졌고 뭐 IMF가 왔고 금융위기가 왔고 해서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리고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거고요. 거시경제 흐름,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시점이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은 상승으로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 시장이 하락으로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 시장이 횡보하는 이런 횡보 장세에 놓여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으셔야 돼요. 결국은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횡보하느냐, 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업의 가치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재무제표, 장부를 볼 수 있어야겠죠. 회사가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 회사가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내고 있는지,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은 매출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외형이 성장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쪽 산업이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호황기가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체크하기 힘드시겠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이런 어려운 방식으로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서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증권사별로 리서치 센터에서 다양한 리포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 기업의 이제 본연의 내재 가치, 그리고 미래의 수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투자를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투자를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방법, 투자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좋은 기업을 사놨고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판단이 섰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매수를 한 이후에 열어보지 마세요. 그냥 MTS, HTS 보지 마세요.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죠. 조금 올라갔을 때는 기분이 좋고 떨어졌을 때는 팔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내용들만, 실적들만 체크하시면서 차트를, 주가를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앞에 얘기했던 부분들 정리된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횡보 추세냐. 시장은 세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는 그냥 매수해서 추세가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하락 추세에서 투자를 해놓고 올라가기를 기다린다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고 어떤 섹터들이 주가를 좀 방어를 해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횡보 추세에서는 뭐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하락 추세에서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쉬는 타임이 필요할 거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투자 이후에 보유하는 관점, 뭐 횡보 추세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추세를 길게 보지 말고 짧게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목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횡보 추세 내에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종목 가치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된 게 아닌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할 거고 내려올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근거가 생긴다라는 게 바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트렌드, 시장에서 주목하는 뭐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챙겨봐야겠죠. 그러니까 종목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광주 신세계를 또 예를 들자면 한 5년간 실적은 그대로였어요. 계속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30% 40%가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한 오프라인 소비 트렌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 온라인 소비, 뭐 커머스 관련주들로 이렇게 이동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한 5년간 조정을 받았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그동안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다가 분명 밖으로 나갈 거야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분석해놓고 뽑아놨던 종목들 위주로 그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 매수와 청산에 대한 계획 혹은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이거는 뭐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의 분석이 끝났어요. 시장에 대한 분석도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10번을 나눠 살 건지 3번을 나눠 살 건지 매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분할로 매수를 하고 어떤 가격대에서 분할로 진입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 가치만큼 올라왔을 때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왔을 때 청산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게 되면 주가가 조금 내리게 되면 불안하고 올라가게 되면 팔아야 되나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항상 짜두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을 이제 뭐 이게 거의 본론일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목이 2,000개가 넘어갑니다.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요. 매일같이 시세들이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해요. 올라가는 종목들 내가 다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여기서 이것도 내가 수익 내고 저것도 수익 내고 저것도 수익 내고 올라가는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는 종목들을 다 수익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전에 수익이 나고 오후에 수익이 안 나고 오전에 수익 난 거를 오후에 다 까먹고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의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공지능 AI다. 그래서 손보다 빠르게, 눈보다 더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몇 종목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 내가 전날 내일은 이러한 종목들이 뉴스를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자리가 좋아. 그러면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시세가 나올 거고 아니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가 매수를 받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그렇게 특정한 종목들, 뭐 3종목이면 3종목, 5종목이면 5종목, 한 종목이면 한 종목 이렇게 딱 정해두고 그 종목에 대한 부분만 내가 확실하게 오늘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5%나 10% 아니면 뭐 짧게는 3% 아니면 뭐 거기서 스캘핑을 계속하면서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괜찮은 매매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이 종목도 먹고 이 종목도 먹고 뭐 위에 올라가는 종목 없나 매일같이 이제 찾아보면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딱 정해두고 계획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움직인다. 원하는 자리가 안 온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절매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확률이 높은 매매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90%의 확률로 내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손절이 안 되면 이 9번을 수익을 내고도 한 번에 한 종목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손절매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이제 큰 트레이더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손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을 잡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고 이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만약 그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안 나오고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올라가기를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손절을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손절매를 빠르게 하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잦은 손절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손절매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상승 트렌드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추세가 내가 산 시점부터 꺾여 내려간다. 그런데 큰 흐름상에서의 어떤 내가 기존에 짜놨던 그 전략대로 어떤 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시점을 바라보겠다 하면 뭐 조금 더 손실폭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트레이딩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 굉장히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계획한 종목을 집중을 하시고 손절매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딱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구간이 이제 올라가는 자리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때 아니면 시간이 올라갈 때가 됐는데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바로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뭐 1%가 됐던 3%가 됐던 5%가 됐던 10%가 됐던 20%가 됐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흐름이 어떤 구간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걸 정리를 하는 게 결국 손절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무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종목을 사가지고 시세가 팍 올라오게 되면 막 너무 짜릿해요. 기분 좋고 막 상가 가고 이러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막 춤을 추고 싶은 막 박수를 치고 싶은 막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 급락이 나오면 막 욕이 나올 것 같고 막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고 막 모니터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집어 던지고 싶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푸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좋고 아니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트레이딩을 멈춰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종목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결국은 뇌동매매가 되고 뇌동매매는 여러분들께 뭐 수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손실을 크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이 됐을 때는 매매를 딱 멈춰라. 냉정하게 그냥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구나. 수익이 났으면 났구나. 손실이 났으면 났구나. 이렇게 좀 무상무념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이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분들도. 근데 결국은 자신을 통제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손실과 수익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 기계적으로 좀 이런 시장 수익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트레이더는 프로게이머예요. 여러분들 프로게이머가 뭔지 아시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저는 이제 임요한 시대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이제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에 넣어놓은 돈,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돈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면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 손실이 나서 손절을 했어요. 아니면 300만 원 손실이 나서 손절을 했어요. 한 달 생활비예요. 그죠? 직장 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적으로 이렇게 처질 수 있고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돈이라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돈이죠. 돈이긴 돈인데 사이버머니, 게임머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게임머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게임머니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함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 하면 당연히 게임머니라고 생각도 되지 않고 심적으로 굉장히 기복이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 하면 안 돼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프로게이머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프로게이머라고 얘기를 드렸냐 하면 프로게이머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요한이라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임요한이 그냥 스타크래프트 첫날부터 탁 하니까 잘 돼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됐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반복 학습과 훈련과 그 게임에 대한 공부와 이런 것들이 됐잖아요. 결국은 훈련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반복 학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수익도 날 거고 손실도 날 거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거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큰 금액으로 내 전 재산을 가지고 하게 됐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 저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를 쌓고 훈련이 돼서 내가 어떤 무상무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내가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매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은 시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 생각지 말고 게임머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결국은 큰 돈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매번 항상 그리고 매일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수익을 내면 좋죠. 매일같이 수익을 내면 가장 좋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꾸준하게 뭐 하루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수익을 꾸준하게 쌓다가 어느 날 한번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복구하려고 앞에 말했던 그런 원칙들을 깨고 막 매매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달간 쌓았던 수익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걸 끊어내기 위한 건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두시고 주식이라는 것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잃지 않으려는 심리. 나는 절대 손절 못해. 나는 절대 돈을 못 잃어. 그리고 무조건 본전이 오면 팔겠다. 무조건 나는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주식을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은행에 하시든지 채권을 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탁 머릿속에 박아두시고요. 매일 꾸준히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수익을 내고 항상 이렇게 그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도 나는 최소한으로 잃겠다. 오늘은 10만 원을 벌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만 원만 잃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백전백승 없습니다. 뭐 비기 이딴 거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랬으면 뭐 하버드 나오고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들이 이미 찾아내서 뭐 이건희 회장보다 아니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면 묻어놓고 기다리고 배당만 받겠다 하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트레이더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결국 매수를 하고 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르거나 내리거나 50대 50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택이에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종목을 살 건지, 이 종목을 팔 건지, 손절을 할 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절제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종목을 사놓고 올라가기를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산 시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나는 뭐 어떤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샀다. 그런데 이게 내가 예상했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로 손절을 할 것인지, 지금 손절을 할 것인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 거, 이거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막 트레이딩을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저도 한때 그랬었어요.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자만심이 탁 이렇게 차오르면 항상 시장은 벌을 줘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수익이 꾸준하게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뭐 이대로 가면 뭐 1년 뒤에는 계좌에 뭐 한 10억, 20억이 쌓이겠구나 라고 자만심을 딱 가지는 순간 계좌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트레이더 분들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던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수익은 내가 잘나서 내 기법이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트레이더들 그리고 나 같은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사고 팔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시장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 결국 자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방법인데요. 추세를 저는 추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을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예측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예측을 해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조만간 올라갈 거야. 아니면 멀지 않은 미래에 주가가 상승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할 수 있겠죠. 결국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예측을 저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지만 그런 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한다 아니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상승으로 방향을 주가가 틀어줬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라는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추종한다라는 건데 시장은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고 횡보 추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추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분봉상에서의 짧은 추세냐 아니면 일봉상에서의 긴 추세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종목에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대금이 크고 거래량이 쏠리고 매매가 활발한 종목,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증시격언에. 이게 바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매매를 하라는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항상 옳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행위에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1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내가 분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시장이 그 종목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조그만한 그런 뭐 자비심을 베푼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결국은 이 시세는 항상 옳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종목은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계속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거는 나는 내 기법은 맞는데 이 지금 시장이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세라는 거, 그러니까 프라이스죠. 이 결국은 주가의 이 시세 자체는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임하셔야지 트레이딩에 성공할 수 있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겁니다. 그죠? 예측을 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예측을 하지 마세요. 예측을 물론 할 수는 있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한 대로 갈 때 거기에 순응을 해서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했는데 올라가는 줄 알고 샀는데 안 올라가고 꼬꾸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순응을 하고 손절을 하는 겁니다. 시세를 예측하지 말고 결국은 이 추세를 그냥 추세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추세구나, 내려가면 내려가는 추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순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절대로 몰빵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매일같이 나는 손실을 요만큼만 볼 거야 라는 마인드로, 방어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하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시드를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 시장의 경험이 충분히 있고 내가 매일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다 투자를 하지 마세요. 10번을 쪼개서 100만 원씩 아니면 50만 원씩 트레이딩을 하는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이 50만 원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서 불어나는 시점, 100만 원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서 불어나는 시점, 그 시점이 됐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게이머처럼 여러분들은 이 게임의 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드를 조금 더 늘려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세 아니면 뭐 큰 시세도 될 수 있겠지만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거를 불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복리라는 마법이 붙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큰 금액으로 내가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하시다 보면 50만 원을 이거 갈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매도를 해서 5만 원이 수익이 났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 이주연 전문가 말 안 듣고 내 돈 1,000만 원 딱 넣어갖고 10% 먹었으면 100만 원 수익인데 그 사람 말 듣고 100만 원 벌 걸 5만 원밖에 못 벌었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면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갔을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두세요.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에서 손절을 하게 됐다. 1,000만 원에서 10%가 손실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임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마인드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무 큰 돈은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라면 내가 게임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되는 돈으로 경험치를 충분히 쌓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다 보면요. 이 트레이딩하는 방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뭔가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트레이딩에 대해서 트레이딩 마인드에 대해서 투자를 살짝 이야기 드리고 전체적인 트레이딩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할 종목과 트레이딩을 할 종목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시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킬 텐데요. 그러면 투자를 할 종목과 트레이딩을 할 종목은 무엇이냐?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데이 트레이딩부터 단기 트레이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와의 다른 부분은 뭐냐?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스캘핑, 단타, 단기, 스윙, 투자, 장기 투자 이거의 다른 부분은 결국은 시간적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는데 만약에 거래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에요. 하루 종일 변화가 없어요. 그런 종목에서 어떻게 스캘핑을 칠 것이며 단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무섭고 두렵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하지만 내가 경험을 쌓고 거기서 무언가를 한번 얻어보겠다 아니면 배워보겠다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험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머니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거래대금 상위라는 창이에요. 이게 오늘 거래대금들이 많이 터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많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평소에 거래대금이 뭐 시총이 뭐 한 3조에서 5조 정도 평소에 나오는 거래대금들보다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뭐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관이 됐던 외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고팔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시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손실이 됐던 수익이 됐던. 그렇다면 내가 스캘핑을 하고 단타를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단기를 한다면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공략을 했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잔잔하게 거래가 없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팍 터지면서 시세를 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뭐 글쎄요, 뭐 언제 터질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가지고 전일 변동성이 큰 종목들, 오늘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 분석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 내에서 내가 내일은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 거기에는 이유와 근거, 기술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전략을 짜주시고 전략대로 행동을 하시고 손절도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학습을 계속 연습과 반복을 했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종목 기사를 보고 사서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트레이딩이 아니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법적인 부분은 사실 뭐 저는 기법이 없습니다. 기법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상장 첫날 왜 그러면 상장주를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상장하는 종목들을 다 봐보세요. 상장한 첫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질 거예요. 가장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부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합이 되죠. 거래가 활발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이 아침에 시작을 해서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이 나오다가 추세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차트에 나와 있었다고 칩시다. 첫날이니까. 그러면 제가 추세를 추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기술이 되는 분들은 저점 매수를 내리는 걸 사모아서 파셔도 돼요. 올라갈 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종목이 여기서 멈출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추세를 추정하라는 겁니다. 내리던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추세를 보고 매수를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상장한 첫날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돌파 매매가 됐던, 뭐 눌림 매매가 됐던 그런 기법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면서 찾아가 보시고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세를 보고 추세가 올라가는 시점이 나온다. 내려가던 종목이 추세가 올라간다. 매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3%나 5%나 10%나 그런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은 뭐 안 팔아도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만약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이제 이건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추세가 내가 사는 순간부터 꺾여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 시장에 정답은 없고 기법도 뭔가 딱 정해진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시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패턴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생물처럼 변해갈 거고 종목들의 흐름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어떤 정해진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요. 이러한 추세적인 부분, 어찌됐든 시장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상승과 하락의 추세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세를 추정하면서 매매를 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자기 컨트롤, 손절과 익절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들이 사실 어떤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먼 길을 둘러가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쭉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공감이 가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찌됐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